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6분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출발이 좀 늦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도 조금씩 늦게 가고 있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탄핵 반드시 한다입니다. 자, 한동훈 탄핵. 자, 우리가 지금 마이크가 이상 없죠? 아이고 마이크를 제가 잠시 밟아봤 마이크 선을 잠시 밟았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들은 한동훈이 과연 언제쯤 탄핵될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탄핵 사유는 지금 쌓이고 쌓였죠.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한동훈의 탄핵 사유를 쭉 정리해서 공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방송을 통해서 한동훈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크게 얘기를 하면 몇 개 돼요. 가장 제가 먼저 제시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헷갈리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당시 징계를 받아서 정직 2개월인가요? 3개월인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요. 그 소송은 대선 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1심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윤석열 징계 소송,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법무부에서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왔던 변호사들을 갑자기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싹 바꿔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재판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은 자신의 징계가 억울하다면서 마구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신청조차 안 해요. 반드시 거론되어야 될 내용들, 어떻게 보면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주요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은 모두 빠져버린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패소할 결심이라고 했었죠. 무엇보다도 이게 잘못된 이유는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윤석열을 대리하는 것이 한동훈이더라. 결국에 이 현재의 윤석열을 대리하는 한동훈이 과거의 윤석열이 낸 소송에서 지기 위해서 지금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확실한 탄핵 사유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 그 외에 뭐 시행령으로 검찰 개혁안을 뒤집은 것이라든지 시행령으로 그 인사정보단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이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뭐 각종 수사에서 수사를 뭐 미루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자신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수상에서 그래서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8가지 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따라서 한동훈 탄핵은 반드시 하기는 할 거랍니다. 이게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한 분한테만 들었다면은 제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탄핵 반드시 한다. 좋아. 그러면 언제 할 건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동훈 탄핵, 이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반드시 한대. 반드시 할 거래.
그런데 이번에 뭐 이동관 탄핵, 그다음에 검사 탄핵 이 과정에서는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는 말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제가 뭐 몇몇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김영진 의원 측 입장을 들어봤는데 한동훈 탄핵에 왜 반대하느냐고 누가 좀 따져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김영진 의원이 한동훈 탄핵 반대하지 않는다. 한동훈 탄핵은 이번에 말도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한동훈 탄핵 왜 말도 안 나온 거야? 왜 안 나온 거야? 자, 탄핵 얘기가 나오면은 한꺼번에 다 거론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이동관 탄핵 과정에서는, 검사 탄핵 과정에서는 한동훈 탄핵이 꺼내지지도 않았답니다. 이유인 즉슨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에서 지금 탄핵을 하면 역풍이 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역풍이 분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껏 해봤자 장관 나부랭인데 그 장관 나부랭이 탄핵했다고 역풍이 분다고요? 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 말 자체가 한동훈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들은 한동훈 탄핵을 하면 그거 자체로 한동훈을 키워줄 수 있어서 안 한다라고 하던데, 아니 뭐 탄핵을 안 하면 한동훈이 안 크고 탄핵을 하면 한동훈이 큰데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자, 제가 지금 가끔씩 김두관 의원 얘기가 나왔을 때 김두관 의원 글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을 정무 감각을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또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정무 감각 운운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콕 찌르는 이유가 뭐냐면, 김두관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추미애 장관을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을 징계한 것을 정무적 실수라고 얘기를 한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추미애가 그 윤석열을 징계하는 바람에 윤석열을 키워줬다라고 주장을 한대. 아니 그러면 그 징계를 안 했으면 윤석열이 안 큰 거였어?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죠? 이미 윤석열은 저 수구 진영에 의해서 대선 후보로 낙점이 돼서 자기들이 쑥쑥 키우고 있었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걔네들을 키워낼 거였어. 오히려 어설프게 찌르려면 확실히 찔러야지 어설프게 찌르는 바람에 오히려 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조응천 의원 한동훈을 키워줄 수 있어서 탄핵하지 말자? 아니 하려면 제대로 확 찔러야지. 지금처럼 한 해 만에 찬해 만에 이러면 진짜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자, 조응천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탄핵이 이번에 미뤄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동훈이 이번에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거론이 됐어야 되는데 미뤄진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한동훈 탄핵 누가 저를 겁내한다? 지금 상황은 한동훈이 더 겁내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만 나와. 지가 먼저 탄핵하잖아. 에? 아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사람이 뭐 있나요? 없잖아. 송영길 의원 지금 밖에 나가 있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탄핵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민주당 원외지구당에서 그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민주시민들이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지라서 괜히 오버해가지고 탄핵 설치잖아. 왜? 지가 진짜 겁나거든. 자,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놔둔다? 탄핵이란 말을 이번에 안 꺼냈다?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 때문에 뒤로 미뤘다? 와, 도대체 뭐야? 진짜 할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자꾸 지금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발을 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한동훈을 키워주는 거잖아. 그죠? 남들이 볼 때 한동훈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나 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 무서워서 탄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일 열심히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조응천이에요. 민주당이 한동훈을 무서워하고 있대. 그래서 탄핵하려고 하는 거래. 아,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는 조응천의 그 주둥아리야말로 한동훈을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엄청 정무 감각이 뛰어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정무 감각이 개뿔. 이거는 정무 감각이 아니라 이 민주진보 진영의 정무 감각이 아니라 이 검찰 쿠데타 정권의 정무 감각 아닌가요? 참 여하튼 뭐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탄핵 하긴 할 거냐고. 자,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최고위원 어떤 분은 일단 편의상 A라고 할게요. 한동훈 탄핵은 이미 결정됐다. 이 한동훈 탄핵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하기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요것만 남아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현재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탄핵 사유 계속 쌓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할 거래. 반드시 할 거래. 그리고 탄핵을 하자는 거에 지금 적어도 당 지도부 안에서는 이견이 없대. 따라서 할 거 반드시 한대. 언제 할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어? 지금 이재명 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실 내년 8월까지잖아요. 그 이전에 적어도 그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탄핵 문제를 거론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년 총선 전후가 될 텐데 내년 총선 전후 탄핵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시기상으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뒤로 미루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래. 반드시 할 거래. 탄핵 사유 계속 쌓이고 있대.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지금 한동훈이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냐. 습관적 탄핵 남발, 이렇게 뭐 장난하든 말하나 뭐 이런 식으로 탄핵한다는 야당에 대해서 제가 위증교사를 했느냐를 깐족된대.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 사실은 한동훈이 쫄아서 그렇대. 왜? 당장 김도읍부터 한동훈한테 탄핵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왜? 예, 탄핵 얘기를 한동훈이 지 입으로 계속 떠벌떠벌 하게 되면은 한동훈 스스로 지가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확정짓게 된다. 더 각인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읍이 그때 탄핵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야단을 친 이유가 사실은 이건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꾸 탄핵하면은 지가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대중들한테 각인시키게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말 탄핵을 했을 때 누구라도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김도읍의 조언이었어요. 이걸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야당의 탄핵 논의를 뭐 애둘러서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개뿔 대가리 진짜 생각이 없는 거지. 예, 그렇게 기사 쓴 놈은. 자, 그냥 웬만한 사람이면 금방 압니다. 김도읍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탄핵 자꾸 얘기하시는데 장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탄핵하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너 자꾸 탄핵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탄핵이 기정사실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너는 나중에 진짜 탄핵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고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얘기하지 마라고 정치적인 조언을 해준 거죠. 자, 그걸 좀 뭐 이상하게 또 기사를 쓰고 있는데 여튼 좋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 B씨, 민주당 최고위원 B라고 합시다. 앞서서 얘기했던 분과는 좀 다른 분이죠. 자, 민주당 최고위원 B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한동훈 탄핵 정말 하실 겁니까? 한동훈이 저렇게 깐족대고 한다 만다 얘기만 떠도니까 오히려 지금 더 까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민주시민들이 민주당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민주당 최고위원 또 다른 최고위원 B라는 분은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할 거다.
한동훈 탄핵이 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국힘이 계속해서 한동훈 탄핵을 막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뿐이다. 또는 한동훈 탄핵을 진행을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저쪽 국힘당이라든지 검찰 쪽에서 뭔가 역풍몰이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 뭐 일종의 어떤 그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컨센서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동의를 했는데 상당수 혹은 일부에서 지금은 아니다. 한동훈 탄핵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기를 미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조응천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조응천은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을 키워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선거에서 불리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한동훈을 그대로 두면 선거에서 불리하겠죠. 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동훈 저 주둥이 틀어막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 깐족거리는 거 저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아직까지 전투력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사람들, 그 독설가로 유명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너무 고분고분해진 상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며 언제까지 한동훈 탄핵을 기다려야 하느냐?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최고위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결정적인 순간 얘기는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앞서도 제가 잠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만약에 1심과 달리 2심에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에는 이것이야말로 한동훈을 탄핵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상 법무부가 패소를 하기 위해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교체하고 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응당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게 명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때까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지금 김건희 죄송합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 이 김건희 특검이 거부권이 행사되는 그 시점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시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것이 진짜 위험하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결국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검찰개혁법, 우리가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우리가 그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 맨 처음 거론된 건 언제였다고요? 대선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해 하반기 무렵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그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하자고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이 법은 하기는 할 것이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하면 대선에서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루자라고 했던 기억하십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검찰개혁, 언론개혁 제때 하지 않으면 진짜 선거에서 질 거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당시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낙연 지도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간단했어요, 그때. 이낙연 지도부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걸 하겠다고 법을 바꾸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선에서 질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이 법을 진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 당시 이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주저앉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안 된다,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언론개혁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하면 안 된다. 조금 미루자, 정무적인 판단을 하자 라는 식으로 해서 미뤘단 말이에요. 그 결과 지금 것처럼 우리가 망했단 말입니다. 검찰개혁도 제대로 안 돼.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작년 3월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검찰개혁법 통과시킬 때도 그래요. 그 당시 검찰개혁법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박병석이가 뭐라고 하면서 막았습니까? 그래. 검찰개혁법 통과시키는 건 맞아. 검찰개혁 해야 돼. 검찰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되고 중수청으로 가긴 가야 돼. 근데 지금 당장 가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절충한 대로 하고 따로 다시 협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따로 만들자. 여야가 합의하자. 6개월 뒤로 미루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 6개월이 지금 몇 번이 지났습니까? 그 6개월이 3번이 지났어.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질 않고 있잖아. 그 합의서 휴지 조각 됐잖아요. 그죠? 그때 박병석이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많은 사람을 속인 근거가 뭐였습니까? 네. 지금은 아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지 않니? 좀 미루면 어떨까?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식의 미루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아예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반발이 거세게 일겠지만 잠시 미룬 거야라고 하면은 반발이 잦아드니까 이 잦아드는 반발, 시민들의 반발이나 열망을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닌가 좀 솔직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다만 하긴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걱정인 거는 이 한동훈 탄핵을 반대하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그 최고위원분들은 지금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미 당론으로 한동훈 탄핵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엄연히 한동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민생을 챙겨야지 지금 탄핵을 거론할 때냐. 이동관 탄핵도 마찬가지고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탄핵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훈 탄핵 자체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탄핵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민생을 운운하면서 탄핵 같은 걸 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관도 뭐 검사도 한동훈도 다 하면 안 된다 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 전해철, 김종민, 설훈, 박용진, 김영진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정무적인 운운, 민생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탄핵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어느 다른
지지자들 만나가지고 자기가 탄핵 반대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김영진 의원이 탄핵 반대했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한둘이가 아니에요. 의원총회에서 김영진 의원이 탄핵 반대했다라고 하시면 여러 분 계세요. 자, 이렇게 민생을 챙겨야 한다. 민생을 운운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고요. 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을 좀 미루자라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동훈 탄핵은 뒤로 미루고 이동관부터 먼저 탄핵을 하자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탄핵 반대파 뭐 두 가지 종류, 탄핵 전체를 반대하는 사람, 겉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를 조절하자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종류가 다를 뿐 이 사람들이 거의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제한테 뭐 이렇게 말씀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탄핵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나 탄핵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정부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같은데 실은 같은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도 하세요. 자, 이번에 이동관 탄핵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민정 의원이 먼저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지, 실제로 만약에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다른 그 의원들이 직접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다면 아마도 안 받아들여졌을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옵니다. 자, 답답하죠. 예.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정말 좀 솔깃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되게 이거 교묘한 이간책인데 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인데,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로부터 패싱을 당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한동훈을 탄핵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솔깃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책임론이 지금 일었고 그 책임론에 휩싸여 있는 게 지금 한동훈이다. 따라서 지금 각종 주요 의결 사항에서 사실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한동훈이다. 윤석열로부터 팽당한 상태다. 근데 이미 팽당한 한동훈을 굳이 뭐 탄핵하고 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참,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좀 교묘한 얘기 같은데, 교묘한 이간책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계속해서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더 탄핵이란 말을 더 많이 거론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세요. 한동훈 탄핵을 우리 쪽에서 거론하는 게 많습니까? 한동훈이 거론하는 게 많습니까? 예, 한동훈이 훨씬 거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동훈 지가 탄핵. 툭하면 탄핵이야. 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해도 계속 탄핵. 지가 얘기를 하고 다니지. 하도 떠버리고 다니니까 이쪽에서 한마디씩 거들면은 또 거기에 바르르 떨면서 또 탄핵 하고 다니죠. 오죽했으면 고민정 의원이 관종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지가 그렇게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는 지도요, 지가 더 탄핵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미 패싱 당하는 상태에서 허수아비인데 자기도 그만두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냥 대놓고 그만둘 수도 없으니 차라리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는 게 차라리 자기한테는 속 편한 일이다. 따라서 지가 더 탄핵하고 다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 굳이 지금 탄핵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완전히 틀렸다, 근거가 전혀 없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은 뭐야? 한동훈 탄핵 안 한다는 거잖아. 결국에 한동훈 탄핵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명거리이고 핑계거리일 뿐, 이것이 진짜 합리적인 이유이거나 정무적 판단을 위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결국에 탄핵 반대파들, 특히 한동훈을 어떻게든 간에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이 수박들이 저렇게 다양하고 교묘한 변명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 솔직히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소로롱님께서 속는 거다 라고 하셨고요. 동반자님께서는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셨고요. 혜안님께서는 공천 받고 싶으면 동훈이 탄핵하세요 라고 하셨고, 쿨피님은 들어줄 가치도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모리 MM님께서는 한동훈이 지금 웃고 있어요. 고비를 거의 넘어갔다고. 네. 그렇죠. 사실 탄핵이라는 제도는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탄핵 사유만 제대로 꽉 잡으면은 치명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킬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탄핵을 당했다. 그 사람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징계를 당해서 파면을 당하면은 어떻게든 재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당한 경우에는요, 재기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글쎄 정치적으로 더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시간을 끄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향후에 계속 헌법재판소는요,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으로 계속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이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앉게 돼요. 즉,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구조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면은요, 정말 극우 꼴통들로 새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극우 꼴통이에요. 이번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도요, 사실 수구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어떻게 저런 꼴통들만 골라서 선임을 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헌법재판소, 윤석열한테 유리한 상황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동훈한테 유리한 상황만 만들어져요. 지금 안 하면 진짜로 한동훈한테 유리한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상황, 이거를 이유로 해서 시간을 끈다. 저는 그거는 한동훈 탄핵을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행복이님 탄핵을 빨리 했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간절님, 조작 선거가 안 되려면 한동훈, 이동관 탄핵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방송 오시는 분들만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한동훈 탄핵 빨리 해야 된다는 거 민주 시민들은 거의 다 동의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